추석 특집 유튜브 두 번째 방송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꼭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세요 라는 게 이번 시간의 주제인데요. 이 자동차 상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약간 생소해요. 여쭤보신다면. 알기는. 아니 자동차 운전을 했을 때 입는 상해를 자동차 상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약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맞는지 좀 그러면 헷갈리는 부분이 그게 있어요. 종합보험이 있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애매해요. 아, 저는 그래요? 실손보험에서도 자동차 상해를 받은 것 같고 보통 그 있잖아요. 상해 특약이 있잖아요. 예. 상해 담보가 있으면 다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사고 이런 거 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럴 수 근데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를 꼭 가입을 해야 되나? 아! 또 생각났다. 제가 예전에 그 실손 담보 그 보험을 가입을 네. 할 때 보장에 대한 상해 보장에 대한 게 담보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망 상해 담보도 있었고 자동차 상해 담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해 담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해 사고를 얘기하시는 건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쨌든 같은 성격의 상품이긴 하지만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자동차 상해는 네. 우리 자동차 보험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이거 또 돈 주고 내가 가입해야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아니 이거는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할 때 얘는 예.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네. 대인매상 1, 2, 대물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라는 걸 가입하게 돼요. 맞아요. 이 자기 신체, 신체 맞아요. 사고라는 게 네. 이제 나와 내 가족들에 대한 그 상해 보험인데 그 자기 신체 사고의 대체 특약이라고 해서 네. 조금 더 좋은 상품으로 자동차 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는 이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게 너무 유익해서 오늘 네. 추석 특집으로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신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입을 하지만 네. 일단은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바꿔서 가입하는 거죠. 대체 아, 특약. 네. 대체 특약으로 그럼 자기 한 2, 3만 원 정도 더 내야 돼요. 아, 자기 신체 하지 말고 자동차 예, 상해를 그쵸. 해라. 아, 자동차 상해를 예. 가입해라. 저는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 손해를 실무에서 자손이라고 하고 아, 맞아요. 자동차 자손이라고 상해를 해요. 맞아요. 자상이라고 하는데 아. 자손 대신 네. 자상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자상을 빼고 항상 이걸 했거든요. 자손을 했거든요. 아니야, 자상이에요, 자상. 그러니까 자상이 그걸 좋은데 몰랐어요. 그거를 어. 아마 설계하신 분들도 좋다는 건 알지만 실무에 얼마큼 좋은지 갑자기 사투리가 얼마큼 좋은지 몰랐을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세요. 얘기를 그러니까 잘 몰라요. 보험사의 네. 그 직원분들이 이 자동차 상해가 아니 근데 자손보다 얘기해 주신 분들 많아요 요즘. 근데 아, 성길 씨 그래요? 그 파트너가 안 아, 해줄 제 수 있으니까 파트너가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전문가들 많아가지고 네. 자동차에 많이 권하고 있어서 아, 얘기했을 거야. 그렇구나. 네, 그럼 그럼 설계사를 네, 바꾸는 걸로. 설계사를 바꾸는 걸로. 네. 누군지 근데 모르니까. 두 번째 네. 질문을 보니까 약간 어려운 게 예. 자동차 상해는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네. 부상과 후유장의 급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보통은 뭐 2급, 3급 해가지고 뭐 8급 뭐 이렇게 네. 나가잖아요. 네. 그런 급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2천만 원 해놨으면 2천만 원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게 아니고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그 사망 사고야 사망하는 거니까 급수가 없지만 네. 이 우리 자손을 가입하게 되면 네. 사망 1억, 뭐 후유장애 맞아요. 1억, 네. 부상 3천. 네. 이게 일반적인 가입 금액이에요. 그렇죠. 네. 물론 5천짜리도 있고 1,500짜리도 네. 있지만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 1억이고 부상이 3천이라고 하면 네. 후유장이 1억이니까 내 가족들 보상 받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3천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해 정도에 따라서 부상이 3천이 전체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한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급수가 12급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해서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뭐 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네. 3천만원이 실제 부상 치료비 전체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부상과 후유장의 급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자동차 상해는 그게 없어요. 아, 자동차 상해는 아. 그 가입할 때 1억, 네. 사망 1억, 후유장이 1억, 네. 뭐 부상이 2천 또는 3천을 가입하면 급수와 상관없이 사고로 다치면 그 한도 내에서 치료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가 몇 급이고 한도가 얼마냐 이런 걸 안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보면 증권을 보게 되면 그 급수는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냥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충분하겠다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네. 약관에는 그 급수가 1급부터 14급으로 다 세분화돼 있고 그 급수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면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충분하다. 그럼 치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치료? 네. 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그럼 치료는
내가 그 치료받은 거를 청구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치료받지 않고 무조건 내가 자동차 상해를 입으면 이제 뭐 사망보험금 주듯이 탁, 뭐 암보험 받듯이 탁탁 받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게 구분되는데 네. 자손은 네. 치료비 부상보험금은 치료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치료받으면 끝나요. 그렇죠. 뭐 합의금 있거나 그러진 않고 순수한 치료비인 거고 네. 후유장애는 해당 급수에서 정해진 금액을 딱 주고 끝나요. 그렇죠. 그게 200이냐 네. 그게 300이냐. 후유장애죠. 그런데 네. 자동차 상해는 네. 한도가 없이 한도 안에서 전체 다 보상을 해주는 것 동시에 네. 그 대인배상처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병원 입원했는데 자손이다. 그러면 치료받고 그냥 집에 가면 끝나지만 네. 자상이다. 그때는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도도 달라지고 이 내용도 보상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합의금? 예, 합의금,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거죠. 나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입한 나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받았어요. 네. 그러면 내 뒷차가 나나 내 가족들을 보상해주겠죠. 그렇죠. 합의금도 주고 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 운전하면서 내 가족들 태우고 혼자 가로수를 받았어요. 네. 이때도 그 뒤에서 받은 것처럼 내 보험회사에서 동일하게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자동차 상해는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한도 급수도 없지만 보상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면 보장 금액은 한 얼마까지 올라가요? 자동차 상해는? 보상 금액이요? 네.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담보하러 할 수 있는 금액이 사망이 뭐 1억, 후유장이 1억, 그 다음에 1억, 2억, 3억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부상도 치료비도 1,000부터 1,000, 2,000, 3,000, 5,00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 안에서도 그게 좀 세분화되어 있네요. 네. 사망이냐 아니면 그냥 그쵸. 다친 거냐 예. 요게 또 나눠져 있구나. 네. 그 근데 얘기를 이게- 제가 안 하셔가지고 헷갈렸잖아요. 이게 하나의 담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데요. 모르는 분을 가르쳐야 이게 듣는 분들도 빨리 이해하실 건데 맞아. 이 자동차 상해를 깊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적어도 자손은 네. 그 한도가 적고 그렇죠. 또 급수 한도가 있어서 자기 사고 나면 신체는 보상받기 적다. 까다롭다. 그렇죠. 근데 까다롭다. 자동차 상해는 네. 한도도 없고 뒤에서 누군가 받아서 보상받듯이 네. 내 차에 사고 나도 네. 동일하게 보상을 해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인데 네. 자동차 상해는 자기 신체 사고보다 10배 많게는 네. 50배 이상 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이 보상 차이란 단어 자체가 손해사정사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그게 중요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게 10배에서 50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같아요. 예, 맞죠? 예. 오, 사고 날 때 백박사 50배. 중간중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웠네요. 네. 물론 누구를 만나느냐 다르겠지만 또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네. 뭐 또 다들 잘 하시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네. 자기 신체 사고만 가입되어 있으면 네. 보상을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상해를 가입되어 있으면 그때는 보상금이 달라져요. 저기 예전에 우리 경찰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경찰관 분이신데 광주에서 사고가 났어요. 본인이 운전하시고 단독 사고 났는데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아이들 타고 있었습니다. 척추가 골절돼가지고 많이 다쳤었는데 만약에 그게 자손에 가입되어 있더라면 많이 받아야 한 300, 500 그랬을 거예요. 1인당 부부가 둘 다 골절됐었는데 그런데 그 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었고 그리고 한도가 충분해서 한 명은 남편은 한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부인은 한 9천만 원 정도 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부인이 그래서 더 크게 다쳤어요? 예, 좀 더 다쳐서. 근데 이게 자동차 상해니까 가능하지 만약에 자동차 상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다 나으셨어요. 예. 수술은 안 했으니까 척추는 골절됐지만. 예.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게 다치신 건 아니었던 건가요? 척추가 골절됐으니까 심각한 건 한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수술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보상이 잘 받은 편이었고 진짜 막 200, 300 예. 받는 거에 비하면 9천만 원이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와, 그것도 남편분 정당한 권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동차 상해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그렇지, 또 맞아요. 사고할 땐 100발사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맞아.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보상 잘 받은 사례를 딱 들으면 네. 왠지 엄청 제가 해준 것 마냥 되게 든든해지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네. 쌍방과실 사고 시 본인 차량으로 먼저 100% 보상 받을 수 있다? 왜 어떻게 해요? 사고 나면 왜- 예를 들어서 네. 송규 씨가 쌍방 사고 났어요. 근데 제가 송규 가해자다? 씨가 뭐 과실이 뭐 8이다? 60%고 60이다? 내가 40%다고 예, 쳐봐요. 예. 그런데
무슨 소리냐? 내가 20%밖에 없다. 또 네. 송길 씨는 아니다. 네. 나는 과실 40%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싸웠던 이유가 내가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이제 그 과실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송길 씨의 과실이 60%고 내가 40%가 결정됐다라면 네. 60%만큼 송길 씨의 보험으로 내가 이제 대인 배상으로 보상받게 되면 네. 못 받은 40%만큼을 내 자동차 상해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 처음부터 네. 과실 따지지 않고 내 차 자동차 상해에서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 받고 나중에 그 합의가 뭐 6대 8, 그쵸. 6대 4 이런 식으로 되면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자 내 손해가 네.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네,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하면 네. 송길 씨가 과실이 60% 내가 40%라면 네. 송길 씨의 보험회사에서 내가 60%인 600만 원 받아야죠. 받아야지만 그죠. 되겠죠. 예. 그런데 내 차로 바로 청구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100%. 아. 한도 내에서 다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네. 보험회사는 60% 가실 만큼 송길 씨 보험회사에다 구상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내 식구들을 과실 없이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해예요. 그래서 내 자동차 상해는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면 네. 과실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맘 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겠네요.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맘 편하게 그렇게 네.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자, 5번째 질문이에요. 네. 가해 차량이 화물공제 등 공제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본인 차량 보험 자상으로 먼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통 이게 공제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처리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네. 늦춰질 수 그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동차 네. 상해로 보상받을 그쵸. 수 있다는 예, 얘기인가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 우리가 명절 때 보면 뉴스를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럼 네. 큰 사고들, 후미 그렇죠. 추돌, 맞아요.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에 사고 나는 거 보면 네. 작은 승용차들끼리 사고 나는 것은 크게 안 나는데 네. 꼭 뒤에 이제 화물차, 버스. 아, 무서워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건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얘기하다 보니 팁인데 네. 운전하면서 뒤에 화물차가 오거나 버스가 오면 네, 피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 그냥 뭐 내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살짝 네. 그 길을 바꿔주는 게 좋고 번외 얘기인데 먼저 가든지. 아, 먼저 가든지. 네. 아니, 저는 예전에 그 화물차가 앞에 있었어요. 네. 제가 뒤를 이제 쫓아가고 네. 있었던 거죠. 왜냐면 걔가 빨리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 화물차에서 그 시멘트인지 돌인지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날라왔어요. 근데 잡았어요? 아니요. 잡긴요. 제 앞유리에 깼어요? 탁 해가지고 살짝 금이 난 거예요. 그 나중에 비싼- 정말 차 팔 때 정말 아, 비싼 차를. 그리고 그 유리 갈지 않고 계속 차 파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블랙박스 영상에 있으면 앞차 보상을 네. 청구할 수 있긴 하는데 아, 그것보다 사고 또 제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위험하죠. 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트럭 뒤에 그래서 절대 트럭 안 뒤에도 가요. 가지 말고 옆에도 가지 트럭 말고. 앞에도 가지 말고 트럭 옆에도 가지 말고 옆에도 가지 예, 말고. 진짜로요. 다 피해 다녀야 돼. 큰 차는 그 큰 차 운전하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정말 무기에 이게 사고 나면 맞아요. 일반 사고보다 등치가 큰 만큼 파워가 배가 되는 거거든요. 몇 배가. 맞아요. 그래서 큰 차 옆에는 가지 말고 비켜주고 네. 피해 다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런 그 후미추돌 사고로 뒤에서 화물차나 뭐 덤프트럭이나 버스나 이런 사고로 사고 나는 게 많이 다치겠어요? 아니면 승용차에 사고 나는 게 더 많이 다치겠어요? 승용차죠 당연히. 아니, 예? 승용차에 사고 나는 게 많이 다치겠어요? 화물차에 아, 사고 나는 화물차에 사고 나는 게 더 많이 다치죠. 예. 아,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를 아, 예, 이렇게 그쵸. 받았을 네. 때라고 생각을 그쵸. 했어요. 예. 그래서 뒷차가 네. 어떤 차에 따라서 분명히 그 상해 정도나 사고 경중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화물차가 뒤에 있거나 버스차가 뒤에 있으면 네. 그 보험회사가 통상 화물공제, 버스공제에서 보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다치기도 많이 다쳤는데 이게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보상 절차가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롭죠. 뭐 그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뭐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실무에서 보면 참 이런 공제 회사들 비난하는 글도 많이 보고 또 아나무인이란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건데 맞아요. 보험회사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네, 있는데 맞아요. 중요한 건 그 공제회사도 보상 절차는 다 있지만 그 보험회사 공제회사를 상대로 과실이 몇 프로냐, 내 장애가 있냐 없냐, 휴업순을 왜 인정 안 하냐 하느냐 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때 네. 화물공제하고는 빠이빠이 인사하고 네. 내 차 자동차 상해로 접수하면 내 자동차 상해에서 100% 먼저 해줍니다. 아, 그렇죠. 내 과실이 없어도. 일단 화물차에 네. 다쳤다.
네. 화물차로 사고가 났다 하시면 백박사 먼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라니까 먼저. 자동차 상해를 먼저 가입하고 사고 나야 제가 만약 더 많이 가입이 안 받을 돼 수 있다 있습니다. 일단 백박사. 네. 네, 가입이 그래도 되어 당연히- 있어도 백박사, 네. 안 되어 있어도 백박사. 네. 언제나 사고 날 때 백박사. 이거 네, 하여튼 그래서 좋습니다. 자동차 상해 꼭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유익한 거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타차 특약은 일단 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네.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일단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는 일단 그 자기 신체에 대한 그 담보보다는 일단 내가 먼저 챙겨서 자손보다는 자상으로 해서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처리도 빠르고 금액도 10배에서 무려 50배 이상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네. 하니까 일단은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자동차 상해 잊지 말고 이번부터는 자동차 보험 갱신하실 때 꼭 자동차 상해로 해서 담보를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추석 잘 보내시라고 한 말씀 드리면서 우리 사관학대 백박사 추석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죠. 추석 때 가족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네. 좋은 날인 만큼 사고 없이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음주운전하지 마시고요.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운전 습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운전을 좀 더 평소보다 조심히 운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화물차는 무조건 네. 피해 다니시고요. 네. 화물차 무조건 피하기. 버스도 피해 다니시고. 버스도 네. 무조건 피하기. 네.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셨고 이제 풀리셨네요. 한 편 더 찍어요. 한 편 더 찍어. 첫 시간에 혀가 네. 많이 꼬여서 발음이 좀 구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상세하게 너무 조근조근 잘 풀어주셔서 굉장히 좋았고 참 많이 늦었습니다. 포인트를 되게 실력이요? 잘 집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포즈도 주시고 네, 일부러 그 더듬으시는 게 포즈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질문만 뽑아놓고 전혀 맞추지 않고 했는데도 네. 중간중간에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네. 정말 잘하시네요. 저처럼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사고 날 때 백박사와 친해지시면 사고의 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고 날 때 무조건 백박사 찾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많이 꼬였다. 인사할 때 꼬였어요. 잘했어요.